안녕하세요, 권혜연입니다.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님들의 고민을 참견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손자녀의 기질 이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부모교육 강사 장현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요즘 황혼 육아로 조부모님들의 고민이 날로 좀 깊어지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강의 현장에 가면 네. 할머님, 할아버님들 오셔서 도대체 얘가 누굴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어 막 이러시면서 좀 하소연하실 때도 있거든요. 네. 누군가는 닮았겠죠. 나랑은 다르다. 그래서 힘들다는 그런 소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보려 해도 손자녀 양육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먼저 우리 조부모님들의 마음을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학년 차대현의 할아버지 차길준입니다. 우리 손주는 어릴 때부터 장군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도 우렁차고 호기심도 많고 운동신경도 뛰어났어요. 씩씩하게 자라는 것 같아 내심 흐뭇했지만 요즘에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놀이터 미끄럼틀 슬라이드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쓰레기통에서 주운 날카로운 막대기로 칼싸움을 한다고 휘두르기도 하고 주의를 주고 혼내보기도 하지만 제 말이 영 통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2학년 손녀를 어릴 때부터 키워온 할머니 조윤희입니다. 저희 손녀는 누굴 닮아 그런지 너무 예민 까칠해요. 어른들을 보면 인사도 잘 하지 않고 동네 어른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제 뒤로 숨어서 민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한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하면 종이를 항상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수학 문제집 채점을 해주면 틀린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하네요. 우리 아이가 갈수록 더 예민하고 까칠해지는 것 같은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도 가끔 저희 아이 보면 네. 얘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래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부모 마음도 이런데 이 손자녀를 돌봐주시는 조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더 좀 크게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질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에요. 느낌이나 뭐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질은 타고난 거라서 사실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해도 바뀌는 부분을 거의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이런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에 후천적인 환경이 더해져서 성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이들의 기질이 조부모님의 기질하고 좀 맞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좀 조부모님들이 어떻게 대해주시는지 그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이미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과 방법대로 손자녀를 또 기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옛날에 우리 아이들하고 다른 면을 발견을 했을 때 그거를 굉장히 그 문제 삼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못마땅하게 보이셔서 고치려고 굉장히 뭐 야단을 치시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행동들은 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기질이라는 건 선천적인데 그런 부분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이 기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그 기질에 맞는 양육법을 좀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조부모님과 손자녀 간의 기질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손자녀 기질별 맞춤 양육 노하우인데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 다룰 순 없겠지만 꼭 코칭이 필요한 3가지 대표 경우를 뽑아서 오늘 양육 노하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네요. 자극 추구는 뭔가 좀 새롭고 신기한 자극에 좀 끌리는 이런 유전적인 경향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양육에는 어떤 부분들 좀 신경 써야 할까요? 일단 자극 추구는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 요거가 가장 크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꾸 변화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지루한 걸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새 거로 자꾸 놀이도 이거 하다 자꾸 새 걸로 가고요. 조금 산만하다. 굉장히 활동적이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죠. 좀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어른들로부터 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들, 그렇죠. 성질이 급하다. 뭐 너는 좀 마음이 빨리 변한다. 네, 뭐 이런 번덕스럽다. 얘기를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일단은 한번 마트에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친구들을 마트에 데리고 가면 어때요? 일단은 새로운 물건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나서 막 여기저기 막
뭐 할머니가 어디 있든 할아버지가 어디 있든 여기저기 막 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보는 거마다 사달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좀 이런 상황에서는 네. 너 오늘 마트에 와서 정말 신났구나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이런 게 좀 더 좋을까요? 맞아요. 왜 우리가 공감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게 되면 네가 또 이거 새로운 거 보고 흥분했구나. 그거는 알지만 이런 데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아이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느 장소에 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기. 기억하세요. 미리 알려주기. 할머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거는 안 하고 같이 다니면서 오늘 필요한 것만 사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조금 행동에 조심할 수 있게 돼요. 네. 특히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규칙이 좀 더 강조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의 특징이요. 학교 다니면서 지겨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부모님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는데 학교가 조금 지겹고 답답하구나.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하고 야 학교는 다녀야지. 뭐 이렇게 먼저 강하게 나가시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노하우가 필요한 기질을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네요. 사회적 민감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감정 이런 부분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그렇죠. 의미하는 다른 사람이 거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상대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조금 주저할 수도 있고 좀 자기 상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부담을 좀 많이 느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부모님들이 보시면서 안타까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앞에서 본 조윤희 할머니 손녀가 이번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주변을 신경 쓰느라고 이제 나를 못 챙기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기분 생각하고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상황이 잘 안 됐을 때 자기가 그거를 되게 답답하게 느끼고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조부모님께 와서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속상함을 얘기할 때는 그런 거를 내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연습시켜 주시면 훨씬 아이들이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그 위험할 것 같다는 그 상황 그리고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에 굉장히 민감해서 자기 행동을 억제하고 위축하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회피가 높은 친구들을 흔히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쫄보? 그렇죠. 쫄보, 겁쟁이. 이런 아이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친구들은 좀 예민하다, 까칠하다 이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이 위험피 성향이 높은 친구가 있는데 새학기만 되면 뭐 머리 아프다, 뭐 배 아프다 이렇게 이제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마음이 힘들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 어려움이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먼저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적응하기를 조금 찬찬히 인내심을 가지고 조부모님들이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학교에 다녀온 아이한테 선생님 막내 뭐라고 물어보세요? 잘 갔다 왔어? 급식은 맛있었어? 맞아요. 자꾸 좋은 대답을 듣고 싶어서 뭐 재밌었어? 잘 갔다 왔어? 근데 아이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얘기를 꺼내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내일부터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세요. 오늘도 힘들었지? 수고했네. 이렇게 잘 위로받는 그죠? 좀 다르죠. 기분이 네.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나오는 대답이 다릅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40분 동안 앉아있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뭐 이런 아이도 있고요. 할머니 오늘은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 한마디가 달라지면 아이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오랜 시간 있다 오느라고 수고했다.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겠어? 이제 이런 얘기도 함께 같이 나누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친구들은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어지네요. 세계적인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그는 초등학교 때 문제아로 낙인 찍히면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키워주며 그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켰는데요.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 때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조부모님들의 태도와 시선은 기질을 통해 아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손자녀 양육과 돌봄에 애쓰시는 조부모님들을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 조부모님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셨어요. 예, 정말 요즘 말로 멘붕이셨을걸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좀 무섭게 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그냥 두자니 조부모님들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조부모님들이 가장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습관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 뭐 그렇죠. 이런, 네.